새벽 5시. 수진아, 시어머니 드실 차 좀 가져다 드려. 새벽 6시부터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이수진 32세에게 시누이 한미영 29세의 명령조로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결혼한 지 5년. 수진은 한 번도 편안한 아침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시댁 식구들 아침 준비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어머니, 차 가져왔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박순옥 58세의 방에 들어갔어요. 늦었네. 벌써 몇 시인 줄 알아? 순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아 출신이라 시간 개념이 없나?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 익숙해진 모욕이었거든요. 수진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홀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가족을 원했죠. 5년 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만난 한민석 35세. 의사였던 그는 수진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너에게는 내가 가족이 되어줄게. 그 말에 수진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어요. 한가는 4대째 이어진 의료재단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쌓은 부와 명예, 그런 집안의 고아 출신 며느리는 눈엣 가시였어요. 수진아, 설거지는 했어? 미영이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빨래도 널어야 하고 점심 준비도 해야지. 네, 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답했어요. 정말 답답해. 우리 오빠가 왜 너 같은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미영이 혀를 찼어요. 핏줄도 없는 주제에 그 말이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했거든요. 오후 2시. 수진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부인의 모임이었습니다. 어머, 수진이 여기 있네. 한 부인이 말했어요. 여전히 예쁘네요. 예쁘긴 뭘 예뻐. 순옥이 냉소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 얌전하긴 하지만 수진이 차를 가져다 드리려 할 때 들린 대화였어요. 고아원 출신이에요? 다른 부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민석이가 그런 애랑 왜 결혼했는지. 순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도 안 가져서 더 속상해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아이가 없는 건 수진 탓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또 다른 부인이 거들었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수진이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요. 순옥이 말했어요.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순종적이거든요.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5년간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녁 7시. 민석이 퇴근했어요. 예전처럼 수고했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응. 민석이 무표정하게 답했어요. 식사 시간도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서로의 하루 일상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민석아, 주말에 시간 돼? 순옥이 물었어요. 김 회장님 딸 결혼식이 있거든. 네, 가겠습니다. 민석이 답했어요. 수진이는 안 가도 돼.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차피 알만한 사람도 없을 테고. 수진이 수저를 든 손이 멈췄어요. 결혼 초기에는 함께 갔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이. 안 된다고 했잖아.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두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홀로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민석은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한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진이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는 분명 사랑했는데, 민석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수진은 거울을 봤어요. 32세의 자신은 여전히 젊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생기를 잃고 지쳐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수진이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수진은 몰랐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어요. 수진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현관 앞에 등기우편이 놓여 있었거든요. 수진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누가 나한테 편지를?
수진이 의아해했어요. 편지를 받은 사람은 수진뿐이었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수진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은 없었거든요. 수진이 편지를 들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민석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편지, 누가? 민석이 관심 없는 듯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아요. 아, 그래. 민석이 대충 답하고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수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이부 차가운 남편 이천자. 편지를 펼친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낡은 편지지에 써진 정성스러운 글씨. 그리고 그 내용은 수진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를 고아원에 보낸 것이 평생의 후회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이런 편지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항상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봤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단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아버지라고 밝힌 그 사람은 수진의 삶을 줄곧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다. 이제 내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생겼다. 이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것은 은행 통장이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천억 원. 수진이 숨을 멈췄어요. 잔고를 다시 확인해봤지만 틀림없었어요.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내 것이다. 주식 증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여러 대기업의 주식들. 시가총액을 계산해보니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수진이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서류가 진짜였어요. 은행 직인, 공증까지 완벽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민석이 다가왔어요. 수진이 급히 편지와 서류를 숨겼어요. 본능적으로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그래, 나 출근한다. 민석이 냉담하게 말하고 나갔어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며 볼에 뽀뽀도 해줬는데 혼자 남은 수진은 다시 편지를 읽었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누구에게도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한다. 내 어머니도 그런 사람이었단다.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지.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수진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시 엄습했어요. 수진아, 아침 안 차려? 시어머니의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 급히 편지와 서류를 숨기고 부엌으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요즘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순옥이 짜증을 냈어요. 고아 출신 주제에 건방져지기까지 하네.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3천억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조금만 참자. 수진이 생각했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그날 오후, 민석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하지만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오늘 못 만나. 민석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어요. 아니야. 집에 일이 있어서. 수진이 귀를 기울였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내일 보자. 그때 이야기하고. 민석이 전화를 끊었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회사 일이야. 민석이 퉁명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회사 일치고는 너무 은밀한 톤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때도 민석은 계속 핸드폰을 봤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식사 중에는 핸드폰 좀 두지. 순옥이 말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민석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몇 분 뒤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은 민석이 잠든 후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핸드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잠금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설정해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수진이 확신했어요. 다음 날, 민석이 출근한 후 수진은 그의 서재를 들여다봤어요. 혹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서랍을 열어보니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었어요. 최근 결제 내역을 보니 이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보석가게, 그것도 모두 2인 분량이었어요. 누구와 함께 간 걸까?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명세서 뒤에 숨겨진 영수증을 발견한 거예요. 여성용 목걸이 구입 영수증이었습니다. 가격이 무려 2천만 원. 수진은 자신의 목걸이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 비싼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준 거구나.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이제 알겠어. 수진이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지. 그날 저녁, 민석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힘으로 언젠가는 모든 것을 되돌려줄 거야. 수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며칠 후, 수진은 은행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계좌 조회를 하고 싶은데요. 수진이 VIP 창구에서 말했어요. 네, 신분증과 통장을 보여주세요. 은행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서류를 확인한 은행원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지점장이 직접 나왔어요.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VIP 룸으로 안내받은 수진. 지점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고객님은 저희 은행의 최우수 고객이십니다. 최우수 고객이요? 네. 잔고가 3천억 원이시고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합치면 지점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자산이 5조 원에 달합니다. 수진이 현기증을 느꼈어요. 5조 원이라니. 혹시 아버지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점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이창호 회장님이시군요. 창호그룹 창업자셨습니다. 창호그룹? 수진이 놀랐어요. 창호그룹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어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사업 영역이 광범위한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속자가 없어서 재단에 기부하실 줄 알았는데 지점장이 말했어요. 고객님이 계셨군요. 수진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자신이 창호그룹 창업자의 딸이라니. 더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세요. 지점장이 명함을 건네줬어요. 이창호 회장님의 법무 담당 변호사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 민석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즘 늦게 들어오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수진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변호사 김정민이 기뻐했어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이창호 회장의 딸인가요? 그럼요. DNA 검사 결과도 있고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정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김정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회장님을 닮으셨네요. 김정민이 수진을 반겼어요. 사무실에서 수진은 충격적인 진실들을 알게 됐어요. 회장님께서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과 헤어지셨어요. 김정민이 설명했어요. 부인과 딸을 고아원에 맡기고 홀로 제 길을 노리셨죠. 그럼 어머니도 살아계신가요?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정민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김정민이 봉투를 꺼냈어요. 편지를 읽은 수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수진아.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너를 고아원에 보낸 후 매일 후회했단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당시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지. 부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누구에게도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이 김정민을 바라봤어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모든 재산을 물려받으시면 됩니다. 김정민이 말했어요. 창호그룹 지분 30%도 포함해서요. 창호그룹 지분까지요? 네.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딸이 나타나면 모든 걸 물려주라고. 수진이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김정민이 말했어요. 조건이요? 지금 당장 공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무슨 준비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딸이 진정한 힘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뜻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동시에 부담감도 컸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실에 모인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 수진아, 앉아. 시어머니 순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 순옥이 옆에 여자를 가리켰어요. 박지영 씨야. 민석이랑 곧 결혼할 예정이고. 수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결혼이요? 민석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진은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때가 왔다는 것을. 차부 남편의 배신과 음모 이천자.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은 민석과 그 옆에 앉은 박지영을 번갈아 봤습니다. 박지영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태영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야. 순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석이랑 아주 잘 어울리지? 태영그룹,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였어요. 박지영이 그 집안의 딸이라니.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혼하는 거지 뭘. 민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나?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초기부터야. 민석이 잔혹하게 말했어요. 고아 출신이랑 결혼한 게 실수였어. 박지영이 민석의 팔을 끼며 말했어요. 오빠,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지영이가 이해심이 많아서 다행이야. 미영이 거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이해 못했을 텐데. 수진이 박지영을 자세히 봤어요. 2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카드명 세서에서 본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그 목걸이. 수진이 말을 시작했어요. 예쁘죠? 박지영이 자랑스럽게 목걸이를 만졌어요. 민석 오빠가 선물해 주셨어요. 언제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한 달 전쯤. 박지영이 민석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수진이 분노로 떨었어요. 한 달 전이면 자신과 아직 결혼 상태였을 때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귀신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순옥이 끼어들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뭘 따져? 중요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제가 당신들의 며느리로 살고 있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잖아요. 목소리 낮춰.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고아 주제에 목소리나 높이고 앉았네. 그 순간 수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 서류 어디 있어요?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항할 줄 알았는데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의외였거든요. 여기 있어. 민석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진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재산 분할 부분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위자료도 없고 재산 분할도 없네요. 수진이 물었어요. 내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순옥이 비웃었어요. 고아 주제에 욕심도 많네. 그럼 전 맨손으로 나가라는 얘기네요.
당연하지. 미영이 거들었어요. 원래 가진 것도 없었잖아. 수진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서명을 마친 수진이 일어섰어요. 그럼 언제까지 나가면 되나요? 내일까지.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짐은 알아서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박지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현금 뭉치였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박지영이 수진에게 내밀었어요. 미안한 마음에 수진이 돈을 셌어요.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 돈을 받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박지영은 자신이 방금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짐을 정리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가방 2개에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박지영과 외식을 나갔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한 당일의 말이에요. 수진이 방 한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수진입니다. 아, 어떻게 지내세요? 준비가 됐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공개하고 싶어요. 정말인가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각오는 됐어요.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집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순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네, 그럴게요. 수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끼어들기는커녕 아예 뒤엎어버릴 거야. 수진이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이 집을 바라봤어요. 5년간 지옥 같았던 곳. 하지만 곧 이곳의 주인이 바뀔 거였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수진은 핸드폰으로 부동산 앱을 켰어요. 강남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를 검색했습니다. 기사님,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트리마제 펜트하우스로 가주세요. 12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이제 그런 곳에서 살 자격이 있었거든요. 트리마제 펜트하우스. 강남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역 중 하나였어요. 한 채에 100억 원이 넘는 집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고객님,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했어요. 수진이 내려서 위를 올려다봤어요. 50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가 자신의 새로운 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어간 수진.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 보러 왔어요. 네, 어떤 평수를 원하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가장 큰 걸로요. 120억 원짜리. 직원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평범한 옷차림에 가방 2개만 들고 온 젊은 여자. 120억 원짜리 집을 살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현금으로 구매 가능하신가요? 직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이걸로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보고 눈이 커졌어요. 잔고가 3천억 원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급히 일어나며 90도로 인사했어요.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수진은 50층 펜트하우스에 서 있었어요. 300평 규모의 거대한 공간.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강남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부동산 대표가 직접 나와서 안내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바로 계약할게요. 정말인가요? 대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할게요. 1시간 후, 모든 계약이 완료됐어요. 수진은 이제 12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열쇠입니다. 대표가 황금색 열쇠를 건네줬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남은 수진이 거대한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민석의 집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저 아래 작아 보이는 집이었어요. 그때 김정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어떤 준비요? 창호그룹 이사회에서 발표할 준비요.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벌써요? 네.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게 있어요.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말이죠. 수진이 궁금해졌어요. 아버지가 무슨 준비를 해뒀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김정민이 말했어요. 한씨 가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요? 네.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딸의 시댁을 조사하라고 하셨거든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뭘 발견하셨어요? 내일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전화를 끄는 수진이 소파에 앉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였어요. 그날 밤, 수진은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호텔 같은 침실에서 혼자 누워있자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편 민석의 집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그 여자가 나갔네. 미영이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 집안이 깨끗해졌어. 순옥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민석과 박지영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까? 박지영이 물었어요. 이혼 성립되면 바로 하자. 민석이 답했어요. 태영그룹과 한의료재단이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야. 박지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수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 정장을 입었어요. 샤넬 수트에 에르메스 가방, 머리도 전문가에게 맡겨서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거울을 본 수진이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고급스럽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오전 9시. 수진은 창호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63층 건물의 최고층에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김정민이 수진을 맞았어요.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수진이 어색해했어요. 이제 창호그룹의 회장이세요. 지분 51%의 대주주거든요. 51%요? 어제는 30%라고 하셨는데 어젯밤에 추가 지분을 매입했어요. 회장님의 지시로요. 수진이 놀랐어요. 언제 그런 지시를 했나 싶었는데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김정민이 설명했어요. 딸이 나타나면 모든 지분을 넘겨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가시죠. 김정민이 말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됩니다. 수진이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시간이었습니다. 이사회실로 향하면서 수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지, 지켜보세요. 딸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민석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곧 너희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창호그룹 이사회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2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꾸 이창호 회장의 상속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3년간 상속인이 없어서 경영권이 불안했는데 드디어 나타난 거였어요.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민이 문을 향해 손짓했어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이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호 회장의 딸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성도 바꿨어요. 한수진이 아닌 이수진으로 앞으로 창호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김정민이 파일들을 나누어 줬어요. 수진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의료재단 관련 자료였어요. 민석의 가문이 운영하는 병원 재단. 한의료재단이 저희 창호그룹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한 이사가 물었어요. 5년 전부터 창호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김정민이 설명했어요. 구 회장님께서 인수하셨거든요. 수진이 놀랐어요. 민석의 가문이 이미 자신의 아버지 소유였다니. 그럼 한의료재단도 이제 제 것인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51%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민석과 시댁이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의료재단의 부정비리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험금 허위 청구, 의료진 불법 고용,
세금 탈루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자료들은 수진이 김정민을 바라봤어요. 회장님께서 사위 가문을 조사하신 결과입니다. 김정민이 말했어요. 딸이 어떤 집안과 결혼했는지 알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 하셨어요. 딸이 그런 집안에서 고생한다고. 세 번째 파일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박지영의 아버지 태영그룹과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태영그룹도 창호그룹의 협력사였어요. 그것도 상당한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태영그룹이 저희에게 빚이 있나요? 수진이 물었어요. 3천억 원입니다. 김정민이 답했어요. 작년에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돈이에요. 상환 시기는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완벽한 카드가 손에 들어온 거였어요. 이사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의료재단의 경영진을 모두 교체하고 싶습니다. 교체요? 한 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부정비리가 너무 심각해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사들이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시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하겠습니다. 수진이 결정적인 지시를 내렸어요. 한의료재단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세요.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공지하겠습니다. 김정민이 놀랐어요. 언론사까지요? 네.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사실 수진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민석과 시댁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 한의료재단 본부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민석, 순옥, 미영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왜 갑자기 이사회가 열리는지 몰랐어요. 그저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대주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이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수진이, 순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한의료재단의 새로운 대주주 이수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어제까지 며느리였던 사람이 대주주라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순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무슨 돈으로 이 재단을 인수해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인수했습니다. 김정민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51% 지분 매입 계약서입니다. 민석이 서류를 보고 안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매입 금액이 1조 원이었거든요. 1조 원. 이게 무슨... 민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수진이 선언했어요. 교체라니요? 미영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부정비리 혐의로 모든 경영진을 해임합니다.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검찰청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한민석 씨, 박순옥 씨, 한미영 씨 체포하겠습니다. 체포. 순옥이 비명을 지렸어요. 보험금 사기, 세금 탈루, 의료진 불법 고용 혐의입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어요. 민석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너가 신고한 거야? 네. 수진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시민의 의무죠. 수진아, 제발. 순옥이 애원했어요. 우리가 미안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수진은 냉정했어요. 용서요?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건 고아 주제에 욕심도 많다고 하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순옥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리고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집도 비워주세요. 집까지? 민석이 절규했어요. 네, 그 집도 제 소유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제가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에서 같은 소식을 다뤘어요. 한의료재단 경영진 대규모 비리 적발, 창호그룹 상속녀, 극적 반전으로 복수 성공, 고아 출신 며느리에서 재벌 회장까지 수진의 사진이 일면을 장식했어요. 당당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호그룹 회장 이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렸어요. 먼저 한의료재단 비리 척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자료를 들어 올렸어요. 5년간 총 300억 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고 세금 50억 원을 탈루했으며 무자격 의료진을 불법 고용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생각보다 비리 규모가 컸거든요. 저는 이런 부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수진이 말하자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신고하신 건 아닌가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원한이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게 원한인가요? 하지만 한민석 씨와 결혼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진이 당당하게 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회장님의 정체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일주일 전에 알게 됐습니다. 수진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를 받고서요. 그럼 이혼도 계획된 것이었나요? 아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분이신가요? 수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슬프면서도 다행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 얼굴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고 5년을 헛되이 보낸 게 슬픕니다. 기자들이 수진의 솔직함에 감탄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창호그룹을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진은 한의료재단 건물로 향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경영진이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이수진 회장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로 맞아줬어요. 어제까지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희도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동안 불법적인 일들을 시켜서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병원 내부를 둘러보던 수진. 5층 VIP 병실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박지영이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입원해 있었어요. 어머, 수진 언니. 박지영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언니가 정말 창호그룹 회장이에요? 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아요. 박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아버지 회사가 창호그룹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 혹시 박지영이 말을 시작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 회사 일로 상의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볼게요. 태영그룹이 창호그룹에 빌린 돈 조금 더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박지영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얼마나 빌리셨는데요? 3천억 원이요. 꽤 큰 금액이네요. 수진이 생각하는 척했어요. 제발요. 민석 오빠와 제가 결혼하면 두 그룹이 하나가 될 거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민석 씨와 결혼요? 네.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하지만 민석 씨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 박지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보석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죄목이 너무 많아서 제발 도와주세요. 박지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이 박지영을 내려다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내려다보던 사람이었는데 도와달라고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네, 뭐든지 할게요. 그럼 어제 저한테 준 300만 원부터 돌려받을까요? 네, 위로금이라고 주셨잖아요. 이제 돌려주세요. 박지영이 당황했어요. 그 돈은 설마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박지영이 급히 가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300만 원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없으시네요? 수진이 실망한 듯 말했어요. 내일까지 준비해서 드릴게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창호그룹 본사로 오세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함께 오시고요. 박지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지? 참. 그리고 태영그룹 대출금 3천억 원도 다음 주까지 상환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요? 네. 계약서상 조기 상환 조항이 있거든요. 박지영이 주저앉았어요. 일주일 안에 3천억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수진이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제 저한테 했던 말처럼요. 복도를 걸으며 수진은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야. 그날 저녁, 수진은 새집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민석의 집이 보였어요. 이제는 저 아래 작아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의 어머니 순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순옥의 목소리가 초라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순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수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너를 고아라고 무시한 것. 그뿐인가요? 민석이도 반성하고 있어. 제발 고소를 취하해줘. 취하요? 수진이 웃었어요. 이미 검찰에서 진행 중인데 제가 어떻게 취하해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니까요. 수진아, 제발. 순옥이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우리도 어려워졌어. 집도 팔아야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네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 정말 이렇게 차갑게 변했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5년간 억눌러왔던 제 모습으로요. 수진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수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5분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미영이었습니다. 언니, 나 미영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1시간만, 제발. 수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미영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창호그룹으로 오세요. 다음 날 오전, 미영이 창호그룹 본사를 찾아왔어요. 명품 옷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언니, 미영이 수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세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수진이 차를 건네줬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미안한가요? 언니를 고아라고 놀린 것도, 무시한 것도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사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영이 당황했어요. 그게 진심으로 후회해서. 정말요? 수진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아, 그럼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계속 무시했겠네요? 미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미영 씨.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사과는 받았어요. 그럼. 하지만 용서는 별개예요. 미영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5년간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지는 않거든요. 미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제발. 일어나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오후, 박지영의 아버지 박 회장이 창호그룹을 찾아왔어요. 딸과 함께 온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수진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박 회장이 리셉션에서 말했어요. 약속 있으시나요? 없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30분 후, 수진이 회장실에서 박 회장과 박지영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출금 상환을 조금만 더 연기해주세요. 수진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당장 3천억 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계약서에는 요구 시 즉시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딸이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아, 민석 씨 말씀이시군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민석 씨는 20년형이 예상된다던데요. 그래도 20년 후에 결혼하시게요?
수진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박 회장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제안이요? 태영그룹을 창호그룹의 헐값에 매각하세요. 그럼 빚은 탕감해 드릴게요. 헐값이요? 네. 시가의 10% 정도로. 박 회장이 계산해 봤어요. 태영그룹의 가치는 10조 원이었는데 10%면 1조 원.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건 너무. 아니면 파산하시든지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내일 오후 6시까지 드릴게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박 회장과 박지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 태영그룹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박 회장은 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회사를 팔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시가의 10%라니. 그럼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자신들의 미래도 걱정되었거든요. 이수진 회장이 누군데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임원이 물었어요. 창호그룹 창업주의 딸이래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보다 큰 기업이었다는 얘기네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호그룹은 국내 3위 기업이에요. 임원들이 절망했어요.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한편 한의료재단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추가 혐의들이 드러났습니다. 한민석, 추가 혐의로 기소됩니다. 검사가 구치소에서 민석에게 말했어요. 추가 혐의요? 의료진 성추행, 환자 개인정보 유출, 불법 약품 유통까지. 민석이 절망했어요. 이 정도면 최소 25년은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바꿔주세요. 민석이 애원했어요. 변호사 비용을 누가 내요? 검사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는데. 정말이었어요. 한의료재단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면서 한 가족은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순옥과 미영은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한때 10억 원짜리 집에 살던 사람들이 월세 50만 원 원룸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미영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모르겠다. 순옥이 무기력하게 답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전기요금도 밀린 상태였어요. 한때는 하루에 수백만 원씩 써가며 사치스럽게 살았는데 수진이한테 다시 빌어볼까? 미영이 제안했어요. 이미 거절당했잖아. 순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문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돈 안 주면 전기 끊는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력회사에서 온 거였어요. 잠깐만요. 순옥이 급히 나갔어요. 내일까지 꼭 낼게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1시간 후, 정말로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날 밤, 순옥과 미영은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미영이 소리쳤어요. 수진이를 너무 심하게 괴롭혔잖아. 너도 마찬가지였잖아. 순옥이 맞받아쳤어요. 고아라고 놀리고 무시한 건 너도 똑같아. 그건 엄마가 시킨 거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모녀가 서로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 탓해? 순옥이 울면서 말했어요. 다 우리 잘못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미영이 절규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순옥과 미영은 마지막 희망으로 수진을 찾아갔어요. 창호그룹 본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순옥이 수진을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순옥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안 일어나.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나. 어머님.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5년 전에 저도 이렇게 빌었었죠. 그때는 고아 주제에 뭘 바라냐고 하셨죠. 순옥이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수진아, 제발. 미안하지만 늦었어요. 수진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옥과 미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언론에서 한 가족의 몰락을 다뤘어요. 한때 잘 나가던 의료재단 가문의 몰락, 며느리를 무시하다가 파멸당한 가족, 고아 차별의 대가, 재벌 가문 풍비박산, 수진의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녁 6시, 박 회장이 창호그룹의 마지막 답변을 가지고 왔어요. 매각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수진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평생의 업적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아니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운 인생 말이에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3개월 후, 수진의 복수는 완전히 끝났어요.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한민석 전 의료재단 대표,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 수진이 놀라서 TV를 봤어요. 민석이 구치소에서 목을 매려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수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수진은 병원을 찾아갔어요. 민석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민석.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민석이 힘겹게 말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 의자에 앉았어요. 미안하다고 죽으려 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너를 사랑하지 못한 것도, 무시한 것도. 지금 와서 그런 말.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돈이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수진이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런 결과를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수진아, 부탁이 있어. 뭐요? 우리 엄마와 미영이를 용서해줘. 왜 제가? 그 사람들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병원을 나온 수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복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은 김정민 변호사와 만났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정민이 물었어요. 뭐요? 22제 시도이 계속 편집한 민석 씨나 그 가족들 말이에요. 수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네. 복수가 이렇게 끝나는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김정민이 놀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회장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서 더욱 용서해야 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오의 사슬을 끊어야 해요. 다음 날, 수진은 순옥과 미영이 사는 원룸을 찾아갔어요. 직접 만나고 싶었거든요. 문을 두드리자 미영이 나왔어요.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원룸 안은 정말 초라했어요. 한때 호화로운 저택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살다니. 순옥이 수진을 보고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말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아. 순옥이 눈물을 흘렸어요. 대화하러 왔어요. 세 사람이 작은 탁자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후회하세요? 그럼 매일 후회하고 있어. 순옥이 울먹였어요.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한 걸. 구체적으로 뭘 후회해요? 너를 고아라고 무시한 것, 사람 취급 안 한 것. 그리고 민석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도 막지 않은 것.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어떤가요? 저도 정말 후회해요. 미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럼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계속 무시했겠네요? 미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적어도 솔직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미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 반성했어요. 수진이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그럼 용서해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진심으로 변하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세요. 네, 약속할게요. 수진이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생활비예요. 이건 매달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 순옥과 미영이 놀랐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순옥과 미영은 정말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진은 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재단을 만들겠어요. 수진이 김정민에게 말했어요. 어떤 재단이요? 고아들과 어려운 가정을 돕는 재단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할 거예요. 김정민이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이요? 네. 5조 원 중에 4조 원을 기부하겠어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어요. 적당히 있으면 충분해요. 3개월 후 순진재단이 설립됐어요. 수진이 이름을 지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언론, 정치인, 기업인들까지. 하지만 수진이 가장 기뻐한 건 고아원 아이들이 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수진을 보고 달려왔어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수진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때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돌아보니 순옥과 미영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순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언니, 저희도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수진이 답했어요. 하지만 급여는 최저임금이에요. 상관없어요. 미영이 기뻐했어요. 6개월 후, 순진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수많은 고아들과 어려운 가정을 도왔습니다. 수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수에 사로잡혔던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밝은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출소했어요. 형량이 줄어들어서 3년 만에 나온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순진재단이었어요. 수진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민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뭐가요? 나와 우리 가족을 용서해줘서.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나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그날부터 민석도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박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후, 수진은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을 맞았어요. 30대 후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재단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어서요. 대가는 바라지 않습니다. 수진이 그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어요. 도연은 해외에서 10년간 봉사활동을 한 의사였어요. 수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재단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수진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해요. 도연이 어느 날 말했어요. 뭐가요?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한 것.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해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민석이 자살 시도했을 때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싶어서. 도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걸 알았어요. 6개월 후, 도연이 수진에게 프러포즈했어요. 수진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네. 수진이 답했어요. 결혼식은 고아원에서 작게 올렸어요. 하객은 재단 직원들과 고아원 아이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소박한 한복을 입은 수진. 하지만 그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도연에게 속삭였어요. 저도요.
도연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결혼식에는 예상치 못한 하객들도 있었어요. 순옥, 미영, 민석, 박지영까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요. 수진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2년 후, 수진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쌍둥이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여보, 이름을 뭘로 할까요? 도연이 물었어요. 아들은 희망이, 딸은 사랑이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완벽해요. 도연이 감동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수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가족의 사랑,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마음의 평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0년 후, 수진은 50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젊은 마음으로 재단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순진재단은 이제 아시아 최대의 자선단체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의 이야기는 영화와 책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복수에서 용서로라는 제목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30개국에 번역되어 출간됐어요. 어느 날 TV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수진이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복수는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후회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으니까요. 시댁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미영 씨도 제일 믿음직한 동료가 됐어요. 정말이었어요. 순옥은 이제 수진을 진심으로 딸처럼 여겼고, 미영은 재단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단에서 회계를 담당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영과는 결국 헤어졌지만 서로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어요. 박지영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가끔 재단에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준 것 같아서 기뻐요. 수진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수진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희망이와 사랑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나중에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사랑이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수진이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들도 같이 할 거죠? 희망이가 물었어요. 순옥과 미영이 저녁을 함께 먹으러 온 상태였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당연하지. 순옥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평생 도와줄 거야. 그날 밤, 수진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 과거의 고통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 모든 시련에는 의미가 있었다. 나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다. 일기를 다 쓴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복수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 오늘도 순진재단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수진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받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선순환.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며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수진이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수진은 여전히 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희망이와 사랑이도 대학생이 되어 엄마의 뜻을 이어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순옥은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미영은 재단의 부이사장이 되어 수진을 돕고 있어요. 민석은 회계법인을 차려 재단의 재정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런 것이었어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 수진이 증명해 보인 것은 단순했지만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고 용서가 복수보다 아름답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아픔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진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